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김은자 시인입니다. 하늘이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진 것 같은 가을입니다. 그런 만큼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만 더 열린 눈, 지금보다 조금만 더 따스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천장이 높아지면 실제 면적보다 공간이 넓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코로나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세상이 넓게 느껴집니다. 가을이 한창인 10월이지만 가을은 참 짧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끝나는 것이 가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한 계절이죠. 가을에는 단풍도 들고 코스모스 같은 가을꽃들이 피어서 우리를 추억 속으로 데려가 주기도 합니다. 가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선해지는 바람에 곡식이나 열매가 여물어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국 속담에 벼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요, 굳이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여문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시쿵 문학으로 시 한 편으로 잃어버린 내면을 찾아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매주 첫 곡이 나가고 나면요, 시 한 편을 저의 해설과 감상을 곁들여서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계절이 계절이니만큼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멜랑콜리해지기도 하고 추억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은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하게 느껴준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또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이 가을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떤 시를 소개해드릴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난해하지만 파헤치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현대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지만 깊이 있게 느끼고 싶은 시, 또 좋아하는 시 중에서 고르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번 가을, 다시는 올 수 없는 한 번만 있는 가을입니다. 금년의 가을이 내년에 또 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나이나 직업을 불문하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 혹은 가졌던 마음, 그런 마음 등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고독을 조금은 음미하고 싶은 마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 등을 갖게 하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주는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대 시인의 그대의 발명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먼저 듣고 시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도 저녁도 초저녁별들도 모두가 새로운 발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시입니다.
그대를 꿈꾸어도 그대에게 가닿을 수 없는 마음이 여러 곡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저녁. 이런 표현 정말 들은 적 있나요? 우리는 이런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에 못지않는 사랑을 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사랑에 빠졌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마치 내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만들어주면서요.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시죠. 시를 조금씩 나누어서 공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잎사귀 속으로 노랗게 가을이 밀려와 우리 집 마당은 옆구리가 환합니다. 그 환함 속으로 밀려왔다 또 밀려나가는 이 가을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한 장의 음악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박정대의 시를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요, 시인의 능숙한 언어 구사와 믿음직스러운 언어의 역량이라고. 문학평론가들은 박정대 시인의 시풍을 서정시이면서 동시에 서사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는 감동적인 시를 써내는 이 시대의 특이한 시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쩜 이렇게 낭만적인 시어로 가을과 사랑을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가 아름다운가 봅니다. 시인은요, 느티나무 잎사귀 속으로 가을이 밀려와서 마당의 옆구리가 환하다고 말합니다. 그 환함 속으로 밀려나갔다 밀려오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가슴 벅찬 한 장의 음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죠? 마당의 옆구리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은 고즈넉함과 쓸쓸함, 고독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마당으로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옆구리를 뚫고 밀려나가고 밀려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인의 나직한 독백이 그대로 음악이 돼서 가슴에 깊숙이 박혀 들어가면서 침잠하게 하고 전율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 시기입니다. 누가 고독을 발명했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들이 다 음악입니다. 나는 지금 느티나무 잎사귀가 되어 고독처럼 알뜰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누가 저녁을 발명했습니까? 누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사다리 삼아서 저 밤하늘에 있는 초저녁 별들을 발명했습니까? 시인은 첫 식기로 우리를 서서히 침잠시키더니요.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휘어감으면서 가을 속으로 사랑의 본질 속으로 풍덩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 식기에서요. 고독과 음악을 동일시시키면서요. 고독을 마치 의미 있는 음악처럼 아름답게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시인 자신도 느티나무 잎사귀가 돼서 악기처럼 고독을 연주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죠. 누가 저녁을 발명했느냐고. 누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사다리 삼아서 저 밤하늘에 있는 초저녁 별들을 발명했느냐고. 그러게요. 고독을 도대체 누가 발명했을까요? 노랗게 물든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발명했겠죠. 누가 또 저녁을 발명했을까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사다리 삼아서 누가 또 초저녁 별들을 발명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재밌지 않습니까? 고독 한 자만이 그것을 발명할 수 있겠죠. 이 바쁜 세상에서 외로울 틈도 없이 생각할 틈도 없이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살 틈도 없이 사는 우리들이 느티나무 잎사귀 속으로 노란 가을이 밀려들어와 집마당 옆구리가 환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사다리 삼아서 초저녁 별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고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 자신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세상도 넌지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학에서나 쓸 수 있는 발명이라는 단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니요. 발견과 발명은 다른 단어죠. 발견은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발명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발견은 관찰이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발명은 창의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명이 발견보다 그러니까 한 수 위죠. 창조적이고 무한한 개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요, 시인이 이 시에서 발견이 아닌 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가을이 아닌 새로운 가을, 깊은 오솔길 같은 생각, 고독의 의미를 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신선한 발명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나는 지금 느티나무 잎사귀가 되어 고독처럼 알뜰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누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사다리 삼아서 저 밤하늘에 있는 초저녁 별들을 발명했습니까? 참 아름다운 발명입니다. 이런 박정대 시인을요, 평론가들은 말맛이 있는 언어의 마술사, 새 지평을 열었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정말 그런 시인입니다. 언어의 발명가라고 해도 넘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대를 꿈꾸어도 그대에게 가 닿을 수 없는 마음이 여러 곡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저녁입니다. 음악이 있어 그대는 행복합니까? 세상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음악이 되는 저녁.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누워서 그대를 발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낭만의 극치입니다. 그대를 꿈꾸어도 그대에게 가닿을 수 없는 마음이 여러 곡의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슴어슴 어두워지는 저녁에 막막하고 외롭게 고립시키면서 뜨거운 사랑을 꿈꾸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고독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고독과 아픔과 희열이 눈물 같은, 기쁨 같은, 쓸쓸함 같은, 그리움 같은 여러 곡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음악으로 인간이 인간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고독이 깊어지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움과 고독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가을, 시인은 세상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음악이 되는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을 하죠. 시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누워서 그대를 발명합니다. 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고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고독해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밤하늘의 별도, 가을밤 고즈넉히 들려오는 귀뚜라미의 소리도, 그 사다리를 타고 밤하늘의 별도,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도 발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요, 처음 박정대 시인의 시를 접하고 저는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너무도 장엄하고 섬세하고 우수가 번져 있고, 그 언어의 발명이 정말 나로 하여금 깊은 낭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한동안 그의 시에 빠져 지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박정대 시인의 아모르기타라는 시집이 있거든요.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시집입니다. 박정대 시인의 절판된 시집들 중에서 독자들의 기다림이 간절한 시집이기도 합니다. 이 시집을 통해서 독자들은요, 그의 시세계가 찬란하게 무르익기 시작하던, 또 빛나는 시적 춤사위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시집 아모르기타를 통해서요, 대도시의 공해 속에 말라가는 우리 가슴 한켠에 시라는 촛불 하나로 꿈의 향을 피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시집 아모르기타의 초판은요, 절판이 되고도 중고시장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박정대 시인만의 절실함으로
서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을에 떠올리는 시에 그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탈피하면서도요. 그 문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적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서정 문법을 선보인 시집이기도 했습니다. 당대 젊은 시인들에게 정말 적잖은 영향을 끼쳤고요. 서정시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다라는 평으로 대단했었습니다. 박정대 시인은요. 1965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단편들, 내 청춘의 격렬 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아무르 기타, 사랑과 열병의 화학적 근원, 모든 가능성의 거리, 삶이라는 직업 등이 있고요. 현재 무가당 담배클럽 동인입니다. 김달진 문학상과 서울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막을 그들하.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 문학의 전문화, 문학으로 일상을 나누고 문학으로 삶을 공감하는 김은자의 시쿵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문학 뉴스나 문학에 관계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시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시를 한마디로 말해라 라고 물으면요, 시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시론을 배워야 해요. 그 시론이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안도현 시인의 시와 연애하는 법 중에서 형용사를 멀리하고 동사를 가까이 하라 라는 시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형용사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형용해주는 품사입니다. 형용사의 가장 큰 역할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 밋밋한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좀 예쁘고 멋지게 채색해주고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형용사인데요. 반면에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품사입니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면요, 동사는요, 실제 행동하는, 일어나는 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안도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용사의 과도한 사용은 시의 바탕이라고 말할 은유와 상징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쓰지 말아라. 쓸데없는 치장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제발 노란 개나리, 빨간 장미, 빨간 고추잠자리, 파란 바다, 파란 가을 하늘, 검은 밤, 하얀 백지, 색채의 형용사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동사의 역동성으로 채워서 시를 살아서 꿈틀거리게 만들어주고 기어가게 하라, 뛰어가게 하라, 날아가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요, 이 다른 단어라고 할지라도 같은 말이 많아요. 파란 가을 하늘 마찬가지입니다. 하얀과 백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안도현 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사는 경험과 실질의 세계다. 동사는 우리가 사는 얘기다. 자고, 먹고, 누고, 낳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게 다 동사로 표현된다. 가능하면 형용사를 미워하고 동사를 사랑하라 라고 시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법과 너무도 비슷해서요. 형용하고 치장하고 표현하지 말고 주고 사랑하고 받고 좋아하고 행동하면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들려서 찔끔하던데요. 좋은 시라는 것이 형용사, 동사, 명사 여러 가지 품사들이 정말 적절히 잘 어우러져서 감동을 주는 시가 좋은 시인 것처럼 우리네 삶에도 말과 행동 그 둘이 잘 어우러지면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본 시론이었습니다. 시론을 하다 보면요, 자꾸 시도 시지만 삶이 보여서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기도 하면서 세상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도 음악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